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근로의 권리랑 근로상권을 볼 건데,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빨리 찍어를 한꺼번에 찍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문제가 439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문제 단위로 해가지고 한 3, 4번에 걸쳐서 촬영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전에 이제 맞춰서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01번.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지문. 2번,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지만 근로의 권리는 개인만 됩니다.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근로 3권 중에 하나인 단결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의 권리는 개인만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33조 1항의 단결권에는 우리가 이제 개별적 단결권, 개인에게도 인정이 되고 단체가 할 수 있는 직담적 단결권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직장 안 망하게 해주세요.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2번을 답으로 쉽게 골라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402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 했으니까 33조 1항을 말하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단결할 자유인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이 되고요. 33조 1항에는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소극적 단결권도 기본권으로 인정은 되죠. 인정이 되는데 헌법제 10조나 헌법제 21조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자유,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가입할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 이것들은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에게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인데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 주세요 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를 주세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에 대해서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법률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당연히 수단의 적합성까지 다 위배가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관부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03번 우리 소극적 단결권이 33조 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논리로서 봤어요. 근데 이게 기본권이긴 합니다. 헌법제 10조나 21조로 인정되는 기본권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이미 가입할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정치적 논리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를 할 수 없다? 기본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우리가 이 뒤쪽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 포함은 되지만 핵심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완화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3번은 맞는 지문.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우리가 현행법 위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이 되죠.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면은 3번을 쉽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가지고 잘 안 되네. 404번. 여러분들 우리가 축산업 근로자들인데 동물의 사육사업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이나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하도록 한 게 왜 합헌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근로기준법상 월화수목금 5일이나 6일이라고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근데 동물의 사육, 그러니까 닭이나 소나 돼지가 주인님이 휴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밥 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는 특별한 규정이 따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우리가 연차 휴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년을 채워야지 인정이 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정직 일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년을 일했을 때 12개가 생기는 개념이라고 보면은 6개월 동안 정직 먹었으면은 6개 없는 거예요. 공제하는 거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을
지원을 금지해야 되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직 중인 교원에 한정해서 우리 교원노조법을 적용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이런 판례들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405번 우리 32조나 33조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하기 원칙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고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맞는 지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단시간 근로자가 우리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판례인데 이거는 이제 알바에 가깝죠.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결권의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단체 자체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이 어떤 지문? 요 지문이랑 비교하시면 되는 지문이에요. 401번 문제. 네. 그 다음에 406번. 해고, 예고 제도에 관한 권리도 우리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이 되죠. 판례들도 몇 개 있죠.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최근에 이제 시험에서 또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일단은 근로삼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좀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죠.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한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 결과 운영상과를 보고해야 되겠죠. 근데 지들이 뭔데 여러분들 보고를 안 합니까?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한다.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죠. 이런 것들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번 문제군요. 이거 헌법 제32조 6항의 해석 문제이죠. 폭넓은 해석은 안 된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군경 본인, 유가족은 어디에만 걸린다? 전몰군경에만 걸린다. 이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 나번은 조심해야 되는 판례이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 헌법상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입법자의 권한으로서는 법률상의 배려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법률상의 배려는 가능하다 그랬다. 그래서 헌법상 우대를 못 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률을 제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법제의 한계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지문 있죠. 그 다음에 여자의 근로 특별히 보호받고 연소자의 근로 특별히 보호받는데 노인분들은 여러분들 근로에 관련해서 규정이 없어요.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의 규정에는 노인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장애자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최저임금제 규정은 있다. 규정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최저임금액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사장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본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회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많이 충돌이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규제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규제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심사 기준을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나번, 다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408번. 여러분들 아무리 33조 2항이 적용되더라도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거나 부인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조 1항의 단결권을 말하는 거니까 단결할 자유말을 가리키는 것이고 소극적 단결권은 33조 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단결권은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그래서 둘 다 성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청원경찰의 근로삼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헌법의 위배가 되는 판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408번 문제도 쉽네요. 왜 난이도가 상으로 되어 있지? 이 지문 때문에 그런가? 그렇습니다. 이 지문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409번 국회는 33조 2항에 따라 어떻게 단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맞는 지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아니면 제한돼서는 안 돼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범위를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노조에 가입하는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인데 그럼 이제 보통
5급 미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급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그 일반적인 근로자의 느낌이 아니라 좀 팀장 이런 느낌이라면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키워드 찾으면 돼요.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4번 쟁의행위죠. 여러 가지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정당성을 가지면 형사 책임도 면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모든 쟁의행위가 또 이렇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쟁의행위만. 그 다음에 410번은 조문 문제네요. 이게 1항이죠. 맞고 2항이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을 가진다. 그 다음에 3항은 주요방위 산업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행주 이렇게 외워줬어요. 그래서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우리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은 노동조합도 우리가 결사체니까 결사라면 여러분들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11번 이거 기억, 니은 비교 판례죠.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3개월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된 사람을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하지만 6개월 미만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월급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헌법에 위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에게 일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33조 1항이 문제예요. 이거 33조 2항이나 33조 3항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경찰 간부에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리을번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음은 지금은 여러분들 소방공무원들이 노조가 있지만 옛날에는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게 헌법 위배되진 않았었어요. 그냥 법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번과 미음번이 틀려서 2번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의 1분 컷의 느낌으로 팍팍 풀어 나갔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아마 이제 3번 정도를 더 촬영하면은 이제 이 교재의 워크북 1분 컷 강의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8월 이제 19일날 시험을 보게 되겠죠.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